화당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법무법인 화당의 토지보상팀 대표 변호사님 정홍철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홍철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을 위해서 특별히 모신 분이 또 있는데요. 이분이 새로운 소식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해요. KBS 이지선 성우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선 성우입니다. 네. 네, 네네. 제가 땅은 없지만 관심은 굉장히 많다는 점. 네. 오늘은 이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요. 보니까 지난 2월 24일 정부에서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해요. 네, 이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우선 정부가 6번째 3기 신도시 광명 시흥을 선정했다. 7만 가구다. 이 최대 규모라는 점, 이런 점에 주목이 돼서 지금 들썩들썩하는 분위기예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최대 규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역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예전부터 지정되어 있던 것을 해제하지 않고 묵고 있다가 특별관리 해오다가 이번에 지정됐기 때문에 굳이 새롭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거기에 또 추가돼서 이제 광주 산정이라든지 부산 대제에 추가로 되었다는 게 특징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게 끝날 거냐 여기서. 더 지정될 여지가 예정이다. 아직도 남아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할까 합니다. 그러면 일단 새로운 택지 개발로 새 곳 지정하는 곳 소식에 대해서 네네. 우리 이지선 성우님이 좀 전달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먼저 광주 산정지구의 168만 제곱미터, 네. 그리고 부산 대저의 243만 제곱미터, 1.8만 호라는 게 정확히 18,000호를, 광명 시흥에 1271만 제곱미터, 네. 7만 호를 공급을 한대요. 근데 네. 땅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느낌이 안 오죠? 네네. 뭐 우리가 흔히 땅 크기를 얘기할 때는 여의도에 잘 비교를 해요. 여의도예요? 여의도가 제가 찾아보니까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네. 딱 100만 평이 나온대요. 상징적인 사이즈가 네. 되죠. 그래서 보통 여의도에 비교하는데 이 정도가 되면은 여의도의 한 3배 정도? 그 정도 이쪽 바라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크죠, 사실. 그 22년 상반기까지는 지구 지정을 완료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렇죠. 네. 그 기존 3기 신도시 사업 진행에 대해서 우리 또 이지선 성우님께서 네네.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한번 나와서 네. 신도시에 대해서 배우고 갔거든요. 네. 네.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남양주 왕숙 1, 2지구, 그리고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그리고 과천 공공주택지구, 그리고 안산 장상,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은 이미 보상금을 통지한 상태래요. 그리고 나머지 개발지도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는 보상금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천지구 같은 경우는 아마 조만간 금액이 또 통지가 될 거예요. 그동안 굉장히 대책위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셨는데 금액이 통지가 됐는데 그 결과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남 교산하고 인천 계양 지역을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협의 기간이 다 깁니다. 협의 기간이라는 거는 보상금을 얼마 줄 테니 이걸 저한테 팔러 오세요라고 정해주는 기간인데 보통은 30일 이상이에요. 30일 동안 팔러 안 오면 그때부터는 수용 절차라고 해서 강제로 뺏는 절차를 가는데 굉장히 길어요.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주고 있어요. 맞아요. 너무 길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사람들을 피를 말려서 그냥 협의해야지 돈을 받지. 협의 기간이 끝난 뒤로 이 절차를 하면은 또 기간이 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기하고 차라리 지금 이 돈을 빨리 받아야 목돈이 들어오니까 라고 하면서 저는 협의 기간을 길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간적으로 협의 기간이 길다고 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요? 네네. 30일 동안 만약에 협의를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강제로 수용을 절차에 들어가니까 수용 절차 진행하면 이제 이의 절차를 있어요. 보상금을 높여달라 중요할 수 있는데 협의 기간은 4개월이라 잡아버려요. 네. 그럼 4개월 동안은 보상금을 높여달라는 얘기, 어떤 내 땅에 대한 이의를 하거나 그렇지 못하고 계속 묶여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협의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수용 절차 들어가는데 7개월이면 수용 절차에 의한 보상금이 나와요. 앞으로 4개월이 더 있어야 협의 기간이 끝나니까 그때부터 하니까 이제는 10개월, 11개월이 지나야 다시 보상금이 나오니 맞아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너무 먼 거예요, 기간이. 그래서 협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람들이 진이 빠져서 협의를 하게 되는
내가 보상금이 불만스러워도 일을 못하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인천 계양이랑 하남 교사는 이미 보상금을 통지한 상태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보상금이 어느 정도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 나왔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따로 찍을 생각인데요. 다른 편에서 하남 교상과 인천 계양이 어떻게 보상이 됐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분석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보통 협의 금액이 내가 100% 정도를 100을 원한다면은 보통 한 70, 80? 그 정도가 협의 때 통지되는 게 거의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돈이 급하거나 어쨌든 이 일을 하기 좀 부적합하거나 나중에 나오겠지만 대토라든지 협의 양도인 택지라든지 내가 지금 사인했을 때 나한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당근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일 보상금이 낮아도 받는 절차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불만은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기존 3기 신도시에서 이제 추가 발표가 된 셈인데 앞으로 네.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성우님께서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려드릴게요. 정부는 2020년 9월 8일에 2022년까지 수도권에 37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그리고 2023년 이후로도 꾸준히 공급을 늘려서 수도권에 총 127만 호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근본의 발표가 10만 호거든요. 이 10만 호를 밝혔다 해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앞으로 127만 호라니요. 와, 여전히 계획한 물량에는 모자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신규 택지 개발 지역을 당분간 계속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2분기에 15만 호를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 입지를 밝히겠다라고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총 127만 호를 공급하겠다. 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 같기도 하고, 집값 때문에 내가 살 곳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좋은 소식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절차가 이렇게 와 공급을 한다고 할 때 그럼 그만한 보상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금의 한 70%, 80%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된다라고 체감적으로 느끼게 돼요. 조금 시세에는 못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하고요. 네. 다만 재정착률을 높이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정착률. 다시 그 땅에서 떠나지 않고 여기서 개발이 된 데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착률인데, 그렇죠. 그 부분을 높이겠다고 하는 건데 어떤 높이겠다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보상금을 많이 줘서 그 땅을 사게 하면 되죠. 하지만 지금은 네. 보상금은 낮게 주는 대신 네. 그 개발된 땅을 살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줘서 네. 다시 편입하겠다는 취지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협의를 하시면 아파트를 공급해 주겠다. 그냥 분양이 되는 거죠. 그 싸게 주지는 않아요, 사실상. 아니면은 대토, 보상금 대신 토지로 주겠다. 토지로 주니 당연히 그 지역에 다시 남게 되겠죠. 네.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보상금이 낮으면 백약이 무효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적정한 보상금이 나와야지 보상금 대신 땅으로 받겠어요. 아니면은 제가 보상금을 받고 여기 다시 아파트를 받겠어요 하는데, 근데 보상금이 너무 낮은 이상은 뭘 그 보상금을 기준으로 뭘 준다고 해도 받고 싶진 않죠. 그 대토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재정착률을 높이는데 당연히 일조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돈이 시중으로 풀리지 않게 하는 적극적인 수단이 아닌가 싶어요. 부동산 시장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려면은 정부에서는 이 대토로 묶어서 차라리 돈을 최소한으로 나가게끔 하겠다, 이런 정책적인 어떤 생각에서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당근인 것인가 아니면은 나에 대한 눈속임인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 진짜 궁금한 게, 네. 내가 지금 이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내가 가진 집을 팔려고 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정부에서는 80만 원만 주겠다는 게 그런 거죠, 지금?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저는 지금 예. 그런 네. 느낌이 예.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는 100만 원일 때 팔 거야 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언제든 100만 원으로 오는 사람한테만 팔 거예요. 저는 80만 원에 와도 안 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제 거래된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에 맞춰 가는데, 그 사례는 그 가격이었으면 나는 안 팔아요. 그런 거.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시세하고는 동일시할 수 없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팔린 거래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 사례들이 과연 지금 보상하는 사례로 적합한가, 그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 발표된 이 3기 신도시 공급지역, 여기는 또 어떤 지역인가요? 뭐 특색이 좀 있나요? 일단
사람들이 살기 편한 도시를 꾸민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살기 편한 도시. 예전에 분당이라든지 일산은 사실 딱 발표 나와서 저기에다가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다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다가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개발된 여러 가지 지구들 중에서도 외딴 곳에 지었기 때문에 향후 광역 대책이 세우지 않으면 굉장히 교통이 불편할 수 있는데, 현재 발표된 지역들은 어느 정도 교통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에요. 특히 부산 대저 같은 경우는 부산의 대저역이 바로 위에 있어요, 이미. 이미 지하철역이 있는데 그 밑으로 다 이제 전답이 있죠. 내리면 다 전답입니다, 네. 거기는. 그런데 거기를 개발하는 것이고, 광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광명은 말할 필요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가 됐을 때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반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를 개발을 해서 여기다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살면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더 좋아질 것이야 라고 지자체는 매우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분들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반기던지 말던지 내 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주민들은 이 개발에 대한 반대가 극심할 거예요. 이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만약에 뉴스에 보상금 낮게 평가했다, 아니면 보상금 더 달라 시위를 한다면은 관계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 더 해라는 표현을 써요. 저도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달려요. 정부가 하자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라는 식의 댓글도 달리고, 시위하시는 분들 돈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더 크게 떠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보여요.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그 시위에 나오신 분들도 옛날에 어딘가 보상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박사 자기한테 닥치자, 이거는 생존권에 결부돼 있어요. 누구는 투자 목적으로 아니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샀을 수도 있겠지만은, 누구는 집 한 채 가지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전답을 읽은 사람들이에요. 만약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내 땅이 있고 내가 지금 전답을 해서 농사를 짓는 또 토지가 있어요. 전답이 있어요. 다 해서 한 15억 정도가 돼요. 적은 금액 아니죠. 자, 나는 집을 충분히 살고 있고 내 터전이, 삶의 터전이 해서 15억이에요. 근데 지금 그 돈 받으면 아파트 하나 사기 힘들어요. 맞아요. 어디 가서 생활을 하죠? 상가를 살 수 있나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서 뜻하지 않은 말년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상.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광명 시흥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억울한 점은 더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드디어 개발이 쭉 안 되다가 최근에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토지가 계속 묶여 있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님? 예, 광명 시흥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 약간 소개만 해드리고 네. 다시 한번 더 중요하게 좀 짚어볼 텐데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또 발표된 아니면 발표될 지구 중에서 또 눈여겨볼 지구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아까 왕숙지구 얘기했죠. 네. 근데 이름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야 되나? 또 뭉쳤다고 해야 되나? 왕숙진건 1지구, 왕숙진건 2지구라고 해서 또 공공주택이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합하면 거의 100만 제곱미터가 돼요. 앞으로도 이렇게 묶어서 발표하는 수도 있고 세부적으로 발표할 수도 있어요. 제가 남양주 지역은 옛날에 보금자리 진건, 지금 다산 신도시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대책위에서 활동할 때 계속 자문 변호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늘 다니고 있었는데, 아직도 개발될 지역들이 남은 유일한 곳 중에 하나고 교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지정되고 있는, 아마 왕숙 진거는 뉴스에서도 크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지역들이 있으면은 제가 그냥 이름이라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 나중에 현장에 가서 뵀을 때 또 네. 여러 가지 목소리를 청취해서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또 지구가 뭐 지정이 되고 하면은 여기 계시던 분들이 전답을 이루고 생활의 터전이신 분들이 있는데, 단순히 보상금, 지금 이 보상금이 아니라 이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삶의 터전은 잃고 다시 어디를 가서 정착을 할 수가 없게, 그리고 원래 직업이 농사를 지셨는데 딴 데 가서 농사를 지을 때도 없거든요. 아주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반대를 한다, 반대 시위를 한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런 사업 진행을 방해한다거나 보상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이분들에 대한 삶의 대책이라든지 그 보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광명시흥 지구는 엄청 땅이 크다고 했잖아요. 여의도의 3배? 근데 여기에 살고 계셨던 이분들을 뭐 대토란데 이런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사실은 문제가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앞에 소개만 해드렸고 다음번 시간에 광명시흥이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상이 되고 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 광명시흥 여의도의 3배가 된다는 그 거대한 땅에 지금 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지선 성우님이 물어본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 변호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속 시원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